예,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 포함해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제가 그 프로야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바로 요 제목과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이장석 전 키움 히어로즈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장석 개인에 대한 내용도 물론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이 3번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이 방송의 주제는 우리나라 여러 스포츠 단체가 있는데요. 그 스포츠 단체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제재를 내리는데 그 징계를 내리고 제재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의하여야 하고 좀 유념하여야 할 그런 그 쟁점이 있어서 그런 그 이슈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이장석 씨와 관련한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장석 전 대표와 관련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계에 어떻게 보면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법치주의라고 할까요? 뭐 또 인권과도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프로야구 팬 그리고 또 키움 팬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있을 텐데요. 그런 호불호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스포츠법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봐주었으면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플레이오프 키움 대 LG 대 키움의 그 플레이오프 2차전 잠실 야구장에서 했었던 거기에 그 이장석 전 대표가 이제 관람을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지금 그 당시 언론에서 이렇게 그 제목처럼 뭐 KBO 엄중히 지켜볼 것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나온 것처럼 기사가 조금 그때 조금 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이장석 전 대표가 2018년 11월 그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요. 피고인으로서 그때 2심 판결 받으면서 KBO 한국야구위원회 KBO에게서 영국 실격 제재를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구 추방? 더 이상 이제 프로야구계에서는 몸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제재죠. 그거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현재는 프로야구계에서 퇴출당한 신세이죠. 그래서 KBO가 그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은 프로야구계에 복귀할 수도 없고요. 또 현재 또 여론도 그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참 이장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프로야구계의 어떤 그 경영인으로서 구단 경영인으로서 또 이게 다시 컴백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의 그 직업적 가치관,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가치관에서 그런 어떤 제재의 법적 문제 그걸 검토하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과 관련한 제가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을 배경 화면으로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거는 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거 관련한 칼럼을 쓴 건데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는 과연 투자 유치 사기꾼이었나? 왜냐하면 처음에 이 이장석 대표가 그 형사 재판을 받는 그 혐의 중에 하나가 사기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스포츠 야구 또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또 오명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서울중앙지검이 2016년 9월 29일 날 이장석 전 대표 당시는 이제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 주식회사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였거든요. 그리고 남궁 뭐 암흑의 히어로즈 사장하고 공소 서울중앙지검이
특정 경제법 위반죄, 사기 등 그런 공동정범 혐의로 공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였느냐면, 그때 당시 이장석 씨에게 서울 히어로즈 법인 주식 40%를 받기로 하고 20억 원을 홍모 씨가 지급을 했는데, 홍모 씨가 2016년 5월에 이장석 씨와 남궁모 사장을 이거 사기다, 그 돈 20억과 관련해서 그거 사기다라고 해서 형사 고소를 제기를 해서 약 4개월간 수사를 한 결과 그 서울중앙지검이 형사 고소를 공소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뭐 프로야구계는 이 형사 고소 소식에 술렁이었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에 상당수 프로야구 팬들은 그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죄 추정,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에 또 그런 어떤 국민정서법상의 또 그런 원칙이 있죠. 검찰이 공소 제기하면 유죄로 일단 추정하는 그런 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장석 전 대표는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씌워졌죠. 예. 그런데 일단 이장석 씨가 그 투자를 받은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창단식 있었죠, 사진. 예. 그때 그래서 박노준 초대 대표자가 이제 구단 대표가 이제 박노준 전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였었죠. 이제 그런데 이거 화면이 안 잡겠지? 네. 네. 이게 이제 2008년도 3월 달에 이제 창단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히어로가 창단을 했긴 했었는데 조금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 가입금, KBO에 또 가입금을, 창단 가입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창단 당시에 창단 가입금 6월 30일까지 창단 가입금 2차 분할 납부에 2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거 야구단 창단이 무산될 위기인 상황에서 그때 이제 신규 투자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이장석 씨가 그때 이제 채권자 홍모 씨에게 각 10억 원을 투자하면, 그러니까 20억 원을 투자하면 서울 히어로즈 회사 지분 20%씩, 즉 총 40%를 이제 양도하기로 하고 이제 그 약정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20억 원을 결국 받았는데, 결국은 이것을 나중에 홍모 씨가 넘겨달라고 하니까 지분을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죠.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홍모 씨가 결국은 이거 처음부터 그 지분 넘겨줄 의사 없이 그렇게 거짓 기망을 해서 내가 2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기다라고 해서 형사 고소를 했고, 또 검찰도 서울중앙지검도 그렇다,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공소를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장석 씨 측, 즉 변호인은 투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장석 전 대표가 철저한 의뢰 입장에 있었고, 또 채권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 그 투자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기망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채권자는 또 지분 취득과 투자금 반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지분 취득 의사를 분명히 보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런 어떤 사기에 그런 범위가 없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그래서 결국 사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장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투자계약 체결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채권자에게 회사 주식 40%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 돈을 2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도 없었는데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편취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물론 다른 또 횡령 배임 혐의도 있었지만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2일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이장석 씨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며칠 후 2월 6일 날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예,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대표이사 사임을 한 날, 그날 KBO는 프로야구 업무 관련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나의 이제 임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임시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당시 KBO 규약 152조 제5항에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리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는 이러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152조 제5항을 근거로 해서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BO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판결 확정을 보고 본 제재를 내리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프로 야구 관련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심 판결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2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반 관련 사실과 사정을 종합을 했을 때 이장석 대표가 채권자에게서 20억 원을 투자금 지급받았을 당시에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기는 무죄다라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근거는 그겁니다. 투자 계약할 때 채권자는 주식 양수 대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옵션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가질지 또는 그 투자금을 회수할지 그런 채권자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옵션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뭐 지금은 조금 그래도 밸류업이 돼서 서울 히어로즈의 구단 가치가 높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형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히어로즈가 뭐 제대로 성적도 못 내고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구단 가치가 별로 레벨업이 되지 않으면 이건 뭐 밸류업이 되지 않으면 뭐 주식이라는 것이 아무 이른바 뭐 종이 조각에 그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지분보다는 투자금 그 원금에다 이자 뭐 더 갖는 게 채권자로서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옵션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장석 씨는 그 채권자 요구에 의해서 투자금 상환에 대한 개인이 연대 보증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과연 이장석 대표가 회사 주식을 넘길 의사 없이 오로지 투자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그렇게 했었겠느냐. 그거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더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2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투자 계약 체결 당시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식이든 투자 원금 반환이든 이를 이장석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채권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기 의사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장석이 먼저 채권자에게 내가 주식을 양도하겠다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사기 범위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심 재판부와 다르게 2심 재판부는 이 다른 뭐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를 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일 수는 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투자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채무 불이행 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형사상 사기 범위를 추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2018년 9월 19일 날. 그런데 이제 다른 혐의는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KBO 총재는 2018년 11월 16일 경에 2심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해서 영구 실격 제재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영구 실격, 아예 그냥 추방이죠. 영구 추방. 영영 프로야구 관련 일에 종사할 수 없다. 프로야구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영구 실격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구 실격의 근거 조항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근거, 이 영구 실격을 내린 근거 조항은 이른바 총재의 포괄적 제재 권한을 부여한 규약 부칙 제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조항이 아니라 또 부칙에 있었던 조항인데요. 제1조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포괄적이죠. 포괄적인 그런 제재. 그러니까 규약 본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도 그냥 그 KBO의 어떤 권익 그리고 리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제재를 막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이 규약 부칙 제1조를 근거로 해서 이장석 전 대표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었지만 그러나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는 이유로 해서 영구 실격 제재를 내렸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이장석 측은 피고인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2018년 12월 27일 모두 상고를 기각을 함으로써 다 사건은 종결이 됐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장석 전 대표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장석 전 대표는 사기꾼은 아니었다.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기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뭐 공소 제기 된 거 고소당하고 공소 제기된 거는 아주 또 보도를 하지만 이런 나중에 또 법원에서 무죄 판결 이런 거 받은 건 또 많이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이 사기 그 유죄 판결 받은 걸로 많은 야구 팬들은 아실 텐데요. 그래서 또 이장석 전 대표를 사기꾼으로 알고 계시는 많은 야구 팬도 계실 텐데 법적으로는 사기꾼은 아니었다. 그런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세 번에 걸친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이번 방송에서 오늘 그 첫 방송으로서 이장석 전 대표는 사기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을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